안녕하세요. 한성열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드디어 우리가 이제 성숙한 방어 기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그 성숙한 방어 기제 살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구체적인 어떤 그 방법 또는 방어 기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성숙한 방어 기제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방어 기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어 기제를 우리가 꼽으라고 하면 승화라고 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승화라고 하는 거는 일상적인 용어로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뭐 승화 그러면 뭔가요? 되게 좀 거친 단계를 아름다운 단계로 올라간다든가 뭐 예술적으로 승화한다. 근데 대개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원초적이고 거친 욕망을 아름답게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사실 예술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성숙한 분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예술가들을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랜 그 훈련 끝에 그 거친 감정이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미학이라는 학문이 따로 있잖아요. 아름다움이 뭘까 하는 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 학문이 있는데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사실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이제 승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그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승화라고 하는 거는 이 우리들의 그 이 욕구가 기본적인 우리들의 욕구가 그대로 이게 드러나게 되면 굉장히 거칠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거는 범죄가 되죠. 맞아요. 아니면 굉장히 그 너무나 지나치게 그 신경증적인 이걸 내리 눌러놓고 언제 나도 이게 모르게 혹시라도 터져 나올까봐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승화라고 하는 거는 그 욕구를 사회가 인정해주는 아름다운 방법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삶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나의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 삶이라고 하는 게 이 크게 내 욕구가 이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우리들을 여기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개인적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기가 쉬운데 물론 개인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사회적 규범 이나 도덕 이제 이런 관습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화된 거거든요. 이 내재화됐다는 거는 다른 사람이 이제는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게 내재화예요. 예를 들면 갓난 어린아이들은 양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얘네들은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기 때문에 갓난 어린아이들은 이 욕구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 미성숙한 게 이제 청소년 때까지는 그게 어느 정도 용납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요새 이제 얘기되는 게 소위 그 촉법 소년, 이 몇 살 때까지는 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가 하는 이제 이 논의가 요새 이루어지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연령이 언제까지로 잡아야 되느냐는 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아주 어린 경우에는 예를 들면 형사적인 어떤 그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미성숙하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는 책임을 안 물고 오히려 그 책임을 그 보호자, 즉 부모나 교사에게 그 책임을 묻는 이런 건데 그게 이제 그건 아주 어린 단계니까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 거고 뛰어넘는다는 거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된다는 건데 이 그 내재화가 되기 전까지는 갓난 어린아이들은 내가 뭘 잘못했느냐 아니면 잘하느냐 하는 거를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행동의 결과로 나 주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한 다음에 이게 예를 들면 어머니가 그 행동을 보고 예를 들면 박수를 쳐주거나 미소를 띄워주게 되면 이 행동은 좋은 행동이구나. 근데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어머니가
얼굴을 약간 찡그리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이제 이 야단을 치시거나 이러면 아하 이거는 별로 안 좋은 행동이구나 하는 걸 이제 알아나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맨 처음에 몰랐는데 이제 그 점이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계속 되풀이되다 보게 되면 인간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이제는 외부에 있는 누군가가 알려주기 전에 스스로 그걸 내 거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성인이 되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거를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아도 내가 미리 안다는 거야. 그게 우리가 소위 이제 양심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다른 동물들하고 인간하고 다른 점이다. 이게 유일하게.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단 말이죠. 사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옳고 그름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몫이잖아요. 응?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내가 이제 가지려고 했다는 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굉장히 이제 그때부터 인간의 사실은 불행이 싹튼 거죠. 왜냐하면 이 어떤 선과 악을 구별을 하려고 하면 그 전제가 뭐냐면 완벽하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데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자기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그 판단 자체가 굉장히 이 그 뭐라고 그럴까요? 편견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가 이제 우리들의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욕구는 항상 행동을 하기 전에 이 양심이라고 하는 거를 거쳐서 양심에 그게 이제 이 저촉이 안 되면 한다. 이제 이런 거로 되는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적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사회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만족을 해라 하는 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이거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를 승화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욕구를 사회가 인정해 주는 방법으로 해결해 가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행동을 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승화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 승화가 제일 이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다 이거예요. 승화. 응? 자, 이제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이제 그 기본적인 욕구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그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성적인 욕구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면 제일 이제 그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자꾸 왜 그 심리학자들은 자꾸 성욕을 얘기하느냐 그러는데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거고 왜 이걸 자꾸 얘기하느냐라고 불편해하는 분 자체가 아직까지도 성적인 욕구를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러거든요. 내가 가장 기본적인 거는 나는 성적인 욕구야. 그러면 그거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쉽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적인 욕구는 예를 들게 되면 제일 우리가 건강한 방법이 이성 간의 이제 성적인 욕구를 표현하고 그거를 이제 그 만족하는 게 제일 건강한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좀 비정상적인 성적인 행위다 할 때 그걸 판단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 중에 하나가 누구와 언제 어떻게 욕구를 해결하느냐 가지고 이것은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하는 걸 가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면 이걸 해결한다는 게 제일 첫째가 내가 있다는 걸 해결을 해야 되겠, 이제 인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성적인 욕구를 사회가 제일 쉽게 그리고 제일 건강하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결혼이라는 게 가장 기본이겠죠. 결혼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결혼이라는 거가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성적인 욕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두 사람이 합의하에서는 이제 얼마든지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사회가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회는 각각의 그 가정이 그거를 다른 외부로부터 보호를 이 방해를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그 관계를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혹시 누가 이제 이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요즘에는 좀 그 표현이 적어졌. 옛날에 이걸 가정 파괴범이다. 네, 들어봤어요. 가정을 파괴했다는 거죠.
이 가정 파괴범이라고 하는 건 되게 성적인 맞아요. 이 측면에서 어떤 외부의 남성이 예를 들면 가정 주부를 이제 성적으로 폭행을 해가지고 가정이 파괴됐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요. 맞아요. 그게 이제 이 성하고 관계되는 게 그게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다라고 사회가 규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건 바람직하지는 않죠. 맞아요. 그런 관계가 됐다 그러면 두 사람이 그 갈등을 해결할 수도 있고 사회가 도와줘야지 사회 자체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당연히 가정은 파괴되는 거다라고 아예 인정을 하고 그걸 가정 파괴범이라고 부른다는 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게 이제 없어졌다는 건 굉장히 다양한 일이에요. 예.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는 이 결혼을 하게 되면 너희 그 부부들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지켜줄게. 그 대신 너희들은 사회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너희 둘이서 잘 성적인 문제를 해결해라. 그리고 그것이 아닌 관계를 우리가 이제 그 도덕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인 못한 거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불륜이니 뭐 외도니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람. 결혼 제도는 신성하니까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이거를 통해서 해라. 이게 가장 기본이죠. 예. 그러니까 사회는 항상 이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이 통로를 마련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억압을 하면 이건 터지게 돼 있어요. 예.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예.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또 이 그 결혼을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이제 성적인 욕구는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데 이 그 성적인 욕구를 제일 우아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승화하는 방법이 뭘까요? 가장 이 중요한 것 중에 아름답게 이게 해결되는 게 예술이다.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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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예술이 이렇게 성적인 활동이냐 하는 걸 이제 우리가 그 좀 의아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게 제일 좋은 예술의 장르는 일단 회화, 그림이에요. 예. 조각.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술 하게 되면 그림할 때 많이 그 그림의 이 아름다운 오브젝, 그러니까 예술의 그 대상이 되는 게 뭐예요? 인체잖아요. 인체. 그죠? 인체. 근데 그 인체 중에서도 이제 나신. 네. 이게 이제 제일 우리가 예술의 그 기본적인 대상이 되잖아요. 누드를 그린다. 누드화 이렇게 되면 되게 이제 여성의 이제 이제 그 몸을 그리는 건데 여성의 몸이 회화의 대상이 된 건 사실 최근이에요. 그 전에는 전부 다 남성의 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그 중세 시대나 이럴 때 뭐 조각상 같은 거 예를 들면 다비드상이라든가 맞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이건 다 남성이죠. 예. 생각하는 사람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여성은 예술의 대상으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때 금기시되는 그 이제 사회적인 이러한 도덕이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 예술의 대상으로 삼는단 말이죠. 이것이 인정이 된 게 극히 최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성의 이 나신을 바라본다. 네. 이게 잘못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도착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어떤 몰래 뭐 이제 이 바라본다든가 이런 걸 우리가 소위 관음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그것 자체가 어떤 이 비정상의 기준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예술이 될 수도 있고 외설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아름다운 예술을 감상하는 이게 될 수도 있고 예를 들게 되면 이게 그 비정상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가 성적인 욕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성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는데 거기 안에는 이성을 바라보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또 행위를 같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게 미술의 예를 들면 이성의 그 이 나신을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그걸 지금 감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그 외설적 행동이에요? 아니면 예술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술적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이 여성이나 남성의 어떤 그 벗은 몸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 욕구는 동일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게 없으면 그걸 그리지 않겠죠. 맞아요. 그러겠지.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이 성에 대한 또는 뭐 동성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걸 바라볼 때는 건 거기에 이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 성적인 욕구는 신체적인 즐거움을 다 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신체적인 즐거움이니까 여기 안에는 보는 즐거움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 대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거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예술적 행위에 동참하는 거단 말이죠. 그 대상이 되는 분이 있고 그걸 그린 분이 있고 그걸 감상하는 분이 있어야지 이게 완성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신체적 즐거움이니까 이걸 보는 거, 만지는 거, 냄새 맡는 거 이제 이 모든 우리들의 오감을 통해서 얻는 신체적 즐거움은 다 성적인데 그게 지금 이제 이 이성하고의 관계로 이게 되는 거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이렇게 접했을 때 너무나 아름답고 냄새가 좋을 때 야 이거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야 이건 너무나 이거는 아름답기 때문에 이거 내가 손대기가 너무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건 예술로 승화된 거잖아요. 음식이. 예. 루카스님도 그 이제 악기를 다루시니까 음악도 그 음악 중에서는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게 되면 소위 우리가 보통 얘기했던 관능적인 아름다움이 밑에 깔려 있다. 뭐 되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음악들이 있잖아요. 예,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할 때마다 꼭 생각나는 게 그 라벨의 볼레로라고 하는 음악인데요. 네. 그 라벨의 볼레로는 음악이 처음에는 굉장히 조용히 작게 시작되다가 조금씩 고조되면 커지면서 약간 빨라지는 동일한 멜로디가 반복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흥분이 조금씩 고조되는 것 같은 이제 이런 느낌이 이게 이제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악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시나 소설 같은 거로 이 성을 다루는 건 참 많잖아요. 네. 소설 같은 거 뭐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샤틀레이 부인의 사랑 같은 거는 이거는 옛날에는 외설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출판을 못하게 했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소위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건 성이라는 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예, 완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욕구가 잘 이게 승화가 되면 예술로 되는 거단 말이죠. 이게 승화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그 성숙한 삶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여성의 누드를 그린다 그러면 앞에 그 여성의 이 모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모델을 바라보는 즐거움, 그 다음에 그걸 그리는 즐거움을 가지고 이 자기의 그 성적인 욕구도 해결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그려가지고 유명해지게 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뛰어난 예술가라고 길이 청사에 남잖아요. 예. 그리고 이걸 가지고 돈도 벌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지금 손해보는 게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승화라는 거예요. 어느 거 하나도 지금 여기서 왜곡되거나 부정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네요. 모든 걸 다 해결하는 욕구를 그렇죠. 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성하고 이제 공격성인데요. 공격성은 누구를 갖다가 이제 공격하는 거에 하잖아요. 그야말로. 예. 그러니까 공격성이 잘못 드러나면 가장 이제 범죄로 드러나는 게 이게 이제 살인이잖아요. 누굴 죽이는. 근데 이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사회가 이 공격성이 표출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는단 말이죠. 그게 뭘까요? 운동. 그렇죠. 그게 바로 스포츠죠. 스포츠. 이 소위 그 스포츠라고 하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지난번에 우리 올림픽에서 한국이 우승에 금메달 땄던 종목들 예를 들면 활쏘기. 아,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전쟁에서 사람 죽이는 무기잖아요. 예. 그다음에 펜싱. 맞아요. 이것도 다 칼 쓰는 게 왜 그걸 칼을 왜 써요? 이게 전쟁에 소용되는 무기잖아요. 네. 그다음에 투포환, 돌 던지는 거, 창 던지는 거. 예. 사격은 또 사격도 그렇죠. 있고. 예. 그 예술이라고 하는 이 종목의 밑바닥에는 적군 또는 상대를 합법적인 상황 하에서 죽일 수도 있는 거를 연마하는 게 예술이잖아요. 이제 스포츠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공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 청소년 때 막 울분을 토하고 이런 사람 애들에게는 이렇게 그 샌드백인가요? 권투. 이거를 갖다 놓고서 자꾸 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승화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권투 선수들을 보면 제일 잘 알 수 있는데
이제 권투라는 게 이제 누굴 때리는 거잖아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누굴 때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 으스름한 이 달빛 아래서 골목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때리면 범죄가 되죠. 예. 근데 아예 그냥 전 세계에 공고를 하고 내가 뭘 모시에 어느 누구를 때려 눕힐 작정이니까 와봐라 이렇게 공고하고 하면 그게 스포츠가 되잖아요. 예. 운동, 복싱. 그리고 그거는 뭐 이렇게 상대가 이 아프게 하기 위해서 옷도 다 벗기고 때리잖아요. 서로 합의하에. 그렇죠. 예. 그리고 맞다가 도망 못 가게 이렇게 이게 막아놓고. 수건 던져야지. 너무 무섭네요. 그렇죠. 이렇게 들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안 맞겠다고 이렇게 상대를 껴안으면 이것도 떼주는 사람까지 있고. 그러니까 최적의 상태에서 상대방을 때려서 눕힐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한번 싸워봐. 이제 이거잖아요. 권투가.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범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이거는 그 스포츠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상대방을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때려 눕히는 사람은 챔피언이 되고 예.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큰 돈을 벌고 그러니까 이 복싱 선수들은 하나도 손해보는 거 없잖아요. 즐겁죠. 근데 똑같은 거는 뭐냐면 사람을 때리는 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겠냐? 그 행위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한쪽으로는 범죄가 되고 한쪽으로는 운동이 되고 예술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게 이게 바로 승화라고 하는 방어 기제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를 고통을 감내를 못하느냐? 그 얘기는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쌓아야 되는데 이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먹이 세다고 해서 했는데 훈련을 안 하고 사회적인 규범을 안 따르게 되면 이거는 이 그 범죄자로 가는 길이죠. 예. 그런데 이거를 오랜 동안의 훈련과 이런 걸 통해서 사회가 인정해 주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챔피언이 되는 거죠.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뭐냐면 연습을 훈련에 고된 훈련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걸 하는 사람 중에 고된 훈련을 거치지 않은 건 없죠. 없죠. 이건 뭐 여기 다들. 계신 세 분들이 각각 영역은 다르지만 굉장히 그걸 아실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에 그거를 해야 안 해요. 거의 안 안 하죠. 하지. 말만 하지. 하기 싫어요. 안 하죠. 네. 오히려 안 한 끌어내리지. 상태에서 어떤 거를 하려고 할 때는 이거는 범죄가 되거나 외설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방어 기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